눈에 띄는 계단이 보인다. 양쪽의 석탑 모양이 다른 계단. 이 계단은 어떤 계단일까? 이 계단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천역사자료관 강덕우 박사님을 찾았다. 하여튼 인천이 세 번째로 개항이 됐지만 서울하고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양의 또는 동양의 모든 문물이 다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 바로 인천이 되는 거니까 모든 그러니까 최고 최초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인천항 개항 당시의 외국인 거주지역 조개는 어떻게 설정되었을까? 일단은 일본 쪽에 생기고 청국 쪽에 생기고 청나라 또 이제 각국 쪽이라는 여러 서양 사람들하고 합한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계가 되는 건데 각국 쪽의 안에 청나라, 일본, 미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합쳐져 있고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는 거죠. 이 계단은 인천항 개항 당시 일본인 거주지역과 청국인 거주지역의 경계 역할을 한 곳이다. 이 계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일본인 거주지역, 왼쪽은 청국인 거주지역으로 경계 지점을 삼았다. 일본은 자국의 거주민을 관리할 영사관 설치와 은행을 세워 본격적인 침략을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섰다. 일본 제1은행이 금매입, 고리대출로 자금 확보에 성공하자 제18은행 인천지점과 제58은행 인천지점이 속속 문을 열었다. 일본은 인천항의 항만공사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 우선 주식회사를 설치했고 일본인 거주지역 확장을 위해 홍해문을 만들었다. 홍해문 공사에 투입된 조선인 인부들이 사고로 죽어 혈문으로도 불리웠다고 한다. 또한 당시에 쌀을 거래하던 미두치인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미두치인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두라는 거는 곡식을 말해. 주로 쌀을 하는 건데 미두가 이제 쌀과 콩이지만 곡식을 말하는 대표적인 거고 취인소라는 건 거래소야. 아무튼 이런 게 그 미두치인소라는 건데 이 미두치인 아무튼 이건 뭐 일본인이 일본으로 쌀 수출하기 편리하게 만든 제도인데 그 제도의 운영 방식은 증권시장처럼 운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역시 자국의 거주민을 관리하기 위해 영사관을 설치했고 그 옆에 회의청을 세웠다. 만국의관이라고 쓴 현판은 청나라 초대영사 가문현이 쓴 현판이다. 청나라 상인들을 위해 음식과 숙박 영업을 하던 혼합형 숙소 공화춘과 청나라를 오가는 무역선에 순항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던 의선당도 이곳에 있었다. 각국의 외교관들이 공동 서명하여 조계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각국 공원 아래는 각국 인사들의 사교 클럽이었던 제불포그락부와 서울로 가기 위한 외국인들이 이용하던 한국 최초의 서구식 호텔 대불호텔이 각국 조계에 있었다. 성공회 내동 성당은 영국 성공회 코프 주교와 랜디스 박사가 의료봉사와 선교를 목적으로 성누가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어 러일 전쟁 당시 제물포해전에서 구출된 러시아 병사들을 치료했던 곳이다. 인천은 겉으론 평화로웠지만 조선을 둘러싼 전쟁의 소용돌이는 인천을 피해가지 않았다.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 청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우선 경제적 식민지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국을 없애버려야지만 되는 거지. 우리의 역사에서 청일전쟁이란 것은 정치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싸움이라고. 경제적으로 중국을 밀어내는 거야. 근데 청국 쪽이라든가 각국 쪽 같은 거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 먹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2, 3년 뜸을 들이면서 행정부 개편하면서 슬그머니 폐지를 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1910년이가 다 알잖아, 날짜는. 그러니까 그게 3년 정도는 뜸을 들이고 거기에는 한국 내 일본 서양들이 많이 살고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기도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13년에 모든 작업 끝내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조계를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거지. 조계제도 폐지 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곳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대불호텔은 터만 남았고 일본 영사관은 인천 중구청이 되었다. 청나라 영사관 터에는
화교 중산학교가 세워졌고 각국 공원이 확장된 자유공원에는 메가더 장군상이 세워졌다. 혼합형 숙소였던 공화주는 짜장면 박물관으로 변했고 제1은행과 제18은행은 개항 당시의 자료를 담은 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 제1은행은 인천개항박물관으로 제18은행은 인천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이 되었다. 제58은행은 현재 중구청에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매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재물포구락부는 스토리텔링 박물관이 되었다. 130년 전에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곳은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을까? 옛날에 어떤 그런 어떤 침략의 역사 아니면은 우리가 4대적인 그 개념에서의 어떤 중국이나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줬던 지나온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좀 이 지역을 하나의 어떤 근대 문화의 현장으로서 오는 사람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좀 좋겠다. 거기에 또 저희 해설사 역할들도 거기에 맞춰서 오는 관람객들한테 또 잘 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대 문물의 관문이었던 인천항의 흔적을 보여주는 경계계단은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이다. 역사는 꼭 박물관이나 역사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지나가다 발견한 이 계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그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